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새롭게 개정된 좀 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 7월 31일 현재 지금 시행 중입니다. 지금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법을 다루는 이제 법무사들도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이게 제도가 변하다 보니까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정을 찾아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 지금 7월 31일 바로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법이 빠르게 변경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것을 진짜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법이 막 쭉쭉 바뀌고 있습니다. 그 뭐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에 2021년 6월달에 시행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전월세 신고제라고,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 월세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일단은 미뤄두도록 하고,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8월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겼어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에요. 이 조문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6조의 3, 1항에서 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이에요.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아래 좀 나와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사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당연히 이것은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주문이 8호예요. 8호를 읽어보면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이 목적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의 가족이 실제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을 본다면 일단 보통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보장이 돼요. 2년이 보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또 전 임대차와 똑같은 규정처럼 2년이 또 보장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년이 보장이 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이 아니고 4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차를 놓으면 4년 동안은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한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임대인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대차를 놓았을 때 사실은 그러면 4년 동안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상당히 임대인에게 좀 불리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6조의 3에 5항이 있어요. 5항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8호, 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내용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임대인이 이제 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고 해서 그 주택에 들어갔어요. 들어간다고 해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 거절하지 않았다면 2년이 더 보장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제3자에게 또 임대를 놨다 이러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2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에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3호 제1항 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손해액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계약 거절 당시의 월임차가 만약에 50만 원이었다. 이러면 이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5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이겠죠. 2호에서 보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차익이 만약에 10만 원이었다 이러면 1년이면 240만 원이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50만 원인가 240만 원 중 큰 금액, 그럼 이후의 금액이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만약에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차인의 그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였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강력한 손해배상 규정까지 두었어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보면 증액 청구를 할 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이내에는 증액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증액을 할 경우에도 제2항에서 보면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내에는 증액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하지 못하고 증액을 하더라도 5% 이상은 증액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많이 개정이 됐는데요.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법률이었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지금 세 개의 법률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어떤 임차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주면서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규정을 둠으로써 상당히 임대인에게 좀 불리하게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